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튜브입니다. 오늘 낮에 자이님의 공식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저작권에 관한 공지문을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봐요. 일단 제 생각은 뭔가에 의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묻고 싶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저작권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면 양준일님의 2집 앨범 수록곡 가나다라 마바사, 댄스 위드 미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 Do It To Me 등이 양준일, 피비 플로이드, 제이 미첼이 공동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음반이 나올 때 앨범 커버에서도 그렇게 써져 있었고 당시 양준일님 앨범에 대한 보도자료 그리고 최근 양준일님이 하신 인터뷰 그리고 책에도 피비 플로이드라고 공동 제작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의 기록을 살펴봤고 네 곡의 저작권자로 양준일 한 사람의 이름만이 올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의문은 작곡가 중 한 사람인 피비 플로이드의 아들임을 자칭하는 사람이 어느 유튜브 영상에 이 저작권에 대한 글을 남기면서 이 논란이 확대가 됐죠. 참고로 피비 플로이드라고 그 작곡을 하신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요. 피비 플로이드의 상속자인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느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지 정확하게 영문으로 어떻게 글을 달았는지 제가 읽어보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출처를 못 찾아서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작권에 관해 의문과 논란은 양준일 님이 자신을 단독 작사자라고 이름을 올렸고 해당 노래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저작권 소유자인 양준일 님께 모두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 논란에 관해 그리고 창작물 저작권에 관한 저의 객관적인 그런 기본 지식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참고로 이것에 관해 제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왔고 또 현재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베이직한 기본적인 저작권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작권과 창작품의 저자표기는 구분이 됩니다. 저작권, 그러니까 카피라이트 또는 퍼블리싱 라이트는 상업적 용도로 쓰입니다. 통상적으로 창작품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 저자라든지 화가, 작곡가가 저작권의 일부를 혹은 저작권의 일부를 혹은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창작물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서 창작자가 저작권을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화보가 잘 팔리는 잡지, 유명 잡지에 실렸다고 하면 그 사진을 찍은 사람, 그 사진 속의 모델, 그 사진 속의 옷의 디자이너, 모델의 스타일을 담당한 메이크업이나 헤어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그 사진 촬영을 총관리한 아트 디렉터. 이렇게 해당 촬영 중 창작적 일을 분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인제 담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크레딧을 받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올리죠. 하지만 그들이 저작권을 소유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 사진의 저작권자가 그 사진 작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과 그것에 관한 수입은 그 화보가 실린 잡지사가 가져갑니다. 화보가 출판될 목적으로 잡지사에 의해 기획됐기 때문에 잡지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갑니다. 저작권자와 저자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 권리 표기와 저자 표기도 두 개의 다른 것이지 같은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 해서 그것의 저작권이 나에게 처음부터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양준일 님과 작곡가 피비 플로이드는 상업적 계약을 통해 저작권에 관한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됐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특히 전부터 양준일 님이 피비 플로이드를 언급한 것, 그리고 준일 님이 쓰인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피비 플로이드를 얘기를 했고, 2집 앨범 커버에도 플로이드의 이름이 올라간 것,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양준일 님은 피비 플로이드가 작곡가인 것을 확실히 공개적으로 표기를 했죠. 다만 작곡가와 저작권자는 별개이기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저작권이 소유자 명단에 들어있는 플로이드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감추됩니다. 그렇기에 준일님이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자신 혼자만이 작곡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좀 억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작권자와 저작권자의 사용 권리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네이버 TV에서 나오는 한국 안에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영상들의 대부분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재생을 해도 이게 네이버 그 TV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공지가 뜨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재생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것처럼 만약 해당 영상이 특정 채널의 영상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영상의 제작권은 아마 특정 방송국과 네이버 TV가 상호 계약을 맺어서 대중에게 무료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영상의 제작권은 미국에서는 네이버 TV가 아닌 다른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되는 사업적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저는 네이버 T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반 발매도 같습니다. 똑같은 레코딩을 미국의 저작권자 소유자 그리고 한국의 저작권자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세계의 나라마다 오핏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대형 컴퍼니의 전속 아티스트가 아닌 이상 음악 저작권 소유자는 나라마다 트인 것은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브루노 마스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음반을 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반 저작권이 어떤 자기 소속사, 미국에 있는 컴퍼니와 연결이 됐으면 그 지사가 만약에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그 음악을 또 발매를 하게 된다면 한국의 저작권도 브루노 마스 회사나 브루노 마스 그 프로덕션 컴퍼니에 있는 거죠. 하지만 브루노 마스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미국에 있는 저작 권리와 한국에 있는 저작 권리는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저작권이 다른 것은 특히 출판물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책이 번역되어서 여러 나라에 출판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국 말로 번역돼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번역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정서에 맞게 아주 조심히 번역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번역자, 저자, 출판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계약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율은 굉장히 까다롭고 치밀해야 해요. 만약 이런 문제를 좀 헐렁하게 했다가 법률상 문제가 생기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일은 웬만큼 아나부인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뻔한 문제로 양준일 님의 팬들을 좀 혼란시키고 기만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문제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준일 님에 관한 악의적으로 말을 돌려서 준일 님이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안티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저작권에 관한 공지문을 양준일 님 홈페이지에서 읽고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좀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는데요. 이 저작권 의문의 제기의 시발점은 아마 DC 인사이드 갤러리에 올라온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진들을 증거로 올렸는데 특히 미국 저작권 위원회 기록이라고 올린 사진 4장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정말 신빙성 있어 보이는 증거로 보는 사람들이 양준일 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미국 저작권 위원회와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두 개의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또 두 개의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저작권 저작권자와 한국 저작권 저작권자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한국 저작권자와 미국 저작권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미국 저작권 협회 기록까지 이렇게 뒤지고 다녔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저작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오해를 유발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막무가내 해명을 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몫을 하고 있으면은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다시 포장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법정 소송을 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의 그런 뒤틀린 그런 관점을 사방팔방에다가 알릴 수 있고 양준일의 이미지에 좀 더 크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준일님의 팬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신 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 저작권 관련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말을 해서 제일 처음에 거짓말이 나왔을 때 그 거짓말을 초반서부터 차단하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응답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법조인한테 떠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법조인이 소송을 걸게 되면은 이 일이 커져요. 그리고 이게 기사 언론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냥 진실로 잘라 버리고 진실로 눌러 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DC 갤러리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피비 플로이드가 이미 사망을 한 상황이고 하지만 저작권 법에 따라서 사후 70 년간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전문적인 티를 내면서 이 DC 갤러리 글 쓴 사람이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피비 플로이드가 작사자이고 작사자임이 분명히 명시가 됐죠. 하지만 작사를 했다는 것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70 년간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양준일 유튜브 채널에 두 번째 앨범에 나왔었던 수록됐던 전곡들이 음악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 음악 영상 하단에 이제 작곡, 작사자, 그다음에 프로듀서 베이직한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비 플로이드 이름이 안 올라갔다고 그것을 또 문제를 삼는 그런 DC 갤러리 글이 눈에 보였는데요. 이 인포메이션들은 양준일 님이나 아니면 양준일 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튜브 안에서 이 음악을 인지를 하고 자동으로 생산되는 그런 베이직한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음악의 저작권은 양준일 님께 있어요. 이 앨범이 한국에서만 발매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은 양준일 님과 그다음에 양준일 님의 회사인 엑스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 영상이나 이 음악이 올라갔을 때 유튜브 자체 안에서 법적인 소유권자, 그러니까 법적인 저작권자의 이름을 자동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비 플로이드의 이름이 써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틀리다고 따지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본사에 가셔서 한국 유튜브 본사에 가셔서 이것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준일 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Auto generated by YouTube. 그러니까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이 글을 생산해 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비 플로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구글에서 좀 알아봤어요. 분명히 미국 저작권 협회에는 피비 플로이드 이름이 저작권자의 한 사람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영문판 공식 자료
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위키 사전이죠. 영어로 된 영문판 위키 사전에서 양준일을 영문으로 검색해 보면 피비 플로이드가 양준일 두 번째 앨범을 프로듀서 겸 작곡가라는 것이 확실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준일 님이 뭔가 이렇게 속이려고 했다, 혹은 누구의 그런 저작권을 이렇게 갈취하려고 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또 다른 DC 갤러리의 어떤 글을 보니까 글쓴이가 피비 플로이드의 자식들과 자신이 직접 통화를 했고, 그들은 양준일이 언급됐던 4개의 노래의 저작권이 현재 양준일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고, 그것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피비 플로이드 자녀분들을 연락한 사람이 만약 자신의 의도가 그냥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DC에다가 글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피비 플로이드 님은 한 4-5년 전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영상을 2016 년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피비 플로이드 님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리서치를 해 봤는데요. 그분은 음악가, 가수, 연기자, 사진작가, 영상 제작 감독 등 아주 다재다능하시고 활동 영역도 굉장히 넓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인터넷상의 기록 자료들 상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히트를 쳤던 Diamond Girl라는 노래를 프로듀스를 하셨고, 아주 유명한 콜리오라는 힙합 아티스트, 그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 존 싱글톤 등과도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방송, 라디오, 영화 분야에서 각종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분의 공개적인 이력서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양준일 님의 레코드를 프로듀싱 하신 것이 나와 있고, 1996년에는 한국 가수 신성훈 씨의 음반을 코디네이트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커리어를 가진 음악가가 돌아가셨을 때 양준일 님 노래 이외에 고인이 생전 작곡하셨던 음악들에 관한 저작권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갈취됐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플로이드 님은 생전에 법적으로 양준일 님과 상업적 관계가 이렇게 잘 성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비 플로이드 님과 함께 음반을 작업을 했던 당시 양준일 님의 노래 Do It To Me가 싱글로 미국에서 발매되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피비 플로이드에게 저작권의 큰 부분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면 한국에서 발매된 양준일 님의 앨범, 두 번째 앨범은 Do It To Me라는 곡이 없습니다. Do It To Me의 한국판인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의 뒷모습이라는 곡이 대신 수록돼 있죠. 그 두 곡의 노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곡은 영어로 돼 있고, 한 곡은 한국말과 영어가 섞여져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레인지멘트도 조금 달랐고요. 이것은 영문 노래 Do It To Me는 미국에서 발매되었고, Do It To Me를 좀 한국화한 다른 제목의 노래가 한국에서는 발매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준일님과 피비 플로이드가 이 집 수록곡 모든 노래의 저작권을 나누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음반이 제작이 됐다면 두 번째 앨범 전체가 미국과 한국 동시에 발매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준일 님의 앨범은 처음부터 한국에서만 발매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준일 님의 그런 자본 아래, 그리고 손 아래, 지휘 아래서 이루어졌고, 피비 플로이드는 아마도 엄격하게 따져서 송라이터, 프로듀서로 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준일 님이 이 집 앨범을 만들려고 음악하는 사람을 찾아다녔다, LA 레코드 가게 주인에게 문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준일 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비 플로이드와 함께 일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준일 님이 피비 플로이드를 프리랜서로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저작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플로이드 자식들과 연락을 한 것이 사실이고 조금이나마 이 문제가 법적 근거가 있는 저작권 침해였다면 플로이드의 상속자인 그들의 자식들이 아마 그것을 알아보고 법적 소송을 걸었겠죠. 정작 상속자들은 잠자코 있는데 일부 안티팬들이 DC 갤러리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글을 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개진상글들을 올렸는데요. 제가 예상하건대 일부 극성 안티팬들이 플로이드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고 저작권에 대한 사실무근인 모함을 해서 그분들을 이간질을 시켰지만 아마 그분들도 저작권 의문에 관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거를 판단을 하고 안티팬들의 부추김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저작권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됐었다면 그 상속자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분들이 먼저 소송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 예상이나 제 말에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나 제 예상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안티팬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게 피비 플로이드의 아드님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에 사시겠죠? 그러니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제기 출처에 대해 제보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예측한 대로 일부 누리꾼들이 제 커뮤니티 글에 오셔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 논란이 확산되면 준일님의 상품성이 떨어질 것을 걱정을 하면서 입단속을 하고 저보고 이황 기획사나 양준일님의 법조 대리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양준일이 광고 찍으려고 소환됐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팬들은 양준일 님이 원하시는 만큼 방송도 하시고 경제 활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준일 님 돈줄이 끊기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에도 입을 다물라는 말은 정말 협박처럼 들립니다. 물론 스캔들에 대해 필요 이상 근거 없는 입방아를 찢는 것은 준일 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리고 입단속하시는 팬분들 중에 진심으로 준일님을 걱정해서 과잉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악의적으로 그리고 삐뚤어진 팬심으로 다른 팬들의 입단속을 하는 팬분들도 눈에 띕니다. 양준일님의 안티팬들의 18번 불만은 양준일이 거짓말한다 혹은 양준일이 돈을 밝힌다입니다. 양준일 걱정한다는 사람들, 소위 그의 찐팬들의 일부는 다른 일반 팬들이 안티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조차 말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양준일님 돈줄을 운운하면서 다른 팬들의 협박성 입단속을 하고 양준일님과 양준일님 팬들이 돈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능적인 안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단속을 하시겠으면 뭐 돈줄이 끊어진다 그런 식으로 입단속을 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안티팬들, 그러니까 양준일 님이 돈을 밝힌다고 떠들어대는 안티팬들의 먹잇감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지능적으로 안티를 하시는 분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인데요. 이와 같이 국제적인 저작권과 작가의 기명의 차이점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대중을 기만하는 안티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들이댈 때까지 아마 떠들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뻔한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법적 공방을 자신들은 기다린다고. 그리고 자신들은 증거가 있다고. 이거는 완전히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발상이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법적 소송을 당해서 자신들이 주목을 받고 뒤틀린 자신들의 관점을 대중 앞에서 떠벌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작곡가 자식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저리 저작권을 가지고 난리들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안티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당신들이 더 이상 덕질을 하고 싶지 않아도 아무도 당신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님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시고 그냥 놓아두세요. 만약 양준일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말할 수 있게 그냥 놔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시죠? 미국도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자중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이 화면 아래쪽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이 회색이면 벌써 구독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구독 버튼이 빨간색이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